여성만 7명. 이건 뭐죠, 이 기자? 지난해 8월에 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여성들을 이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 피해자들은요. 그리고 7명이나 폭행을 계속 이어갔었는데요. 15분 동안 무려 7명의 여성을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폭행을 벌였습니다. 이게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에 편의점 앞에 앉아있던 여성 2명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길을 가던 다른 여성의 허리를 걷어차고 2분 뒤에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얼굴도 주먹으로 가격하고 길을 지나던 여성 2명에게도 추가적으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교수님 진짜 뭐예요 이거는 진짜? 예? 지난해 이제 백주 대낮에 서울역에서 그냥 지나가던 여성의 얼굴을 때려서 얼굴뼈 부러뜨린 사건이 있었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저는 이제 뭐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네에서 그 광견이 사람들 막 물고 다니는 그런 거하고 좀 유사하게 제가 느끼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쓱 다가오는데 자기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어떤 충격 이외에도 이 심적인 충격이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거의 이제 시간도 그러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범인이 기가 막히게 여성들만 선택을 했네요. 그랬겠죠. 자, 그래서 1심 판결부터 한번 짚어보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일단 혐의 상해와 폭행이었어요. 그래서 기소가 됐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난데없이 범행을 한 겁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길을 가다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찼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면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심신미약.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심신미약이었는데 일단 제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말을 했는데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런 일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리가 분별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뒤 정황을 보면은 이 변호인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제 교제하던 이성과 별 문제 없이 이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그곳을 떠나서 갑자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취 상태에서 이 변별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심으로 갔습니다. 변호사님, 네. 심신미약 통했나요? 안 통했죠.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심신미약은 별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술을 많이 먹어서 어제 한 일이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지만 이제 이 사람의 범행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 피해자는 전부 여자만 골랐습니다. 예. 그리고 때리고 귀신처럼 잘 도망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뭐고 내가 누굴 가격하는지 모른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지금 기억이 안 날지언정 범행 당시에는 내가 가해야 할 피해자도 선택을 하고 내가 도망가고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물 변별 능력과 행동 통제 능력을 모두 갖췄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해서 심신미약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그 15분 동안 여성 7명만 참 진짜 척척척 골라가지고 폭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성 혐오 범죄인가 싶기도 하고 제가 또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랑 이 직전에 술을 마시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뭘까요 도대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직전에 어떤 선행 사건이 있었느냐. 제가 이제 볼 때 자기 여자친구하고 뭔가 잘 안 풀렸을 거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친구에 대한 어떤 분노를 일반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방사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선택적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사항을 자기 스스로가 조성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묻지마 범죄라고 하고 뭐 무동기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 사람의 그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뭔가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커다란 덩치가 좋은 그런 뭐 격투기 선수한테 이렇게 하면은
단번에 제압이 되겠죠. 예. 절대 그렇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여성들만 골라서 그렇게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추정컨대 그 바로 직전에 자기 여자친구하고의 관계가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범행 대상을 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기자, 그 항소심 재판부가 이 심신미약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뭐 선고 내용이잖아요. 결국 근데 또 집행유예는 그냥 그대로 됐어요, 이거. 네, 1심에서 판단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이어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재판부의 이제 판결 이유를 보면은 일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감 생활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걸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갑자기 자리를 뛰쳐나가서 범행을 저지른 거 보면은 막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피해자 중에 이제 4명과 합의를 해서 이 피해자 중에 이제 상당수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결국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변호사님, 지금 길 가던 사람 그냥 생면부지의 사람을 7명을 이렇게 패놓고 집행유예 이게 말이 되냐라고 지금 계속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오늘 다 그러네요, 형량들이 대부분.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거의 사실상 무동기로 이렇게 범행 대상으로 삼는 건 이거는 당연히 법원의 양형 기준에서도 양형에 상향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건 맞습니다. 예, 다만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합의를 하고 괜찮다고 하면 당연히 이 가벌성, 그러니까 처벌로 중하게 하는 그 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어쨌건 신원이 확인된 5명 중에 4명이랑 벌써 합의를 했다면 그러면 그만큼 처벌의 필요성이 경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합의하지 않았으면 100% 실형이 선고됐을 거예요. 그래도 4명과 합의를 하고 또 1명에게도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이 됐다. 그런 취지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식의 이 여성 혐오의 어떤 인종, 뭐 성별 이런 혐오에 기댄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게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우려스럽네요.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